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엄청난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엄청난 비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반면에 문재인 책방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민노총 박살 내겠다라는 거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용노동부가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그리고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자들 마치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막상 다른 청년들의 기회는 뺏고 자기네 집이 진짜 2대 3대가 아니라 세세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의 진입 딱 막아놓고 남들은 비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게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고 하니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죠. 민노총 박살 내는 겁니다. 민노총의 세습을 통해서 그 세력이 유지되는 것, 지들끼리 배불리는 것 이번에 막아버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노조도 일감이 있어야지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회사가 망하건 말건 지들은 내놔라. 특히 대마불사 노조의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큰 회사, 공공기관, 공공기업 이런 데로 진출을 해가지고 절대 빨대 딱 꼽아도 회사는 안 망하지 대마불사다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돈은 누가 벌어놓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벌어옵니다. 외국 투자도 받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자,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을 했는데요. 20조 추가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의 세바스티안 흐바웨크 회장이 오늘 방한해서 방산 부분 추가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흐바웨크 회장의 방안은 이미 계약한 제품들의 생산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최소 20조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과 관련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흐바웨크 회장은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산업, 카이저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GG는 31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들을 통합한 방산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수입 무기들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방산 수출하려면은 PGZ와 당연히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작년 폴란드 정부와 K2 흑표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 사업 계약 협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800대 이상의 규모로 최소 15조가 넘는 계약이고요. 300대는 현대로템이 만들어 수출하고 그 기간 중에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 생산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양측이 맺은 이행 합의서에 따라서 K2 폴란드형 전차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흐바웨크 회장의 방문에 맞춰서 폴란드 내 전차 생산 역량 구축 지원 방안, 현지 생산 및 적기 납품을 위한 협력 등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등 8조가 넘는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지난달에는 K9 자주포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폴란드형 K9 자주포, K9 PL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계약 규모는 최소 6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카이는 FA50 48대 전투기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항공기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추가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점쳐진다는데요. 업계에서는 흐바웨크 회장의 방한이 계약에 대한 점검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방 국가들과 대한민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우리나라 방산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라면서 추가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에서 파생되는 협력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토 정상회담부터 이어지는 또 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결과죠. 이거는 폴란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전 세계의 무기를 사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무기만 뿐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랑 대한민국 무기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이유 간단합니다. 그 돈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미국에서 아무 나라 무기나 허락해 주겠습니까? 왜냐면 미국 돈이니까 미국에서 허락해주는 무기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무기 사는 거 오케이 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 공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 공원을 어린이들에게 주겠다. 문을 열겠다라는 얘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테마를 변화로 설정하고 관련 메시지와 일정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5월을 맞아서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 정원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행사가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공식 명칭을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한때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명칭에 어린이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겠다라는 각오를 담았는데요. 공원을 개장하면서 유소년 체육대회도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팀의 참가 신청을 받아둔 상태라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야구와 축구 대회를 열 것이라면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대회들을 정례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개방 등 국민에게 돌려주는 느낌, 돌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돌려주는 결단이죠. 문재인도 못했었고 노무현도 못했었던 일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이재명, 송영길 무너지고 나면은 친문이 다시 당을 접수하기 위한 아지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재인의 평산마을 책방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벽 다 때려 부수고 한 건데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새로 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그 양산시가 건축사가 접수한 사용검사 조서를 검토하고 이미 사용 승인을 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3월 27일 사용검사를 신청한 지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사용검사를 받은 문재인의 소위 동네 책방에는 개점을 위한 책장이 이미 설치가 됐고 도서 일부도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을 채웠을까요? 그리고 곧 개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원래는 한 2월 달에 연다 얘기도 있었고요. 3월 중에 연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4월 말, 5월 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문재인이 평산마을 귀향 1주년에 맞춰서 개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귀향 1주년 전에 책방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문재인은 평산마을 내 단독주택을 8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이건 뭐 대출 없이 그냥 사버린 거죠. 그리고 사저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로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호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경호원들이 문재인을 계속 개인의 이익 사업을 하는데도 경호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죠. 양산시는 1월 9일에 증축, 용도 변경, 대수선 허가 신청을 다 승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1월 16일에 양산의 건축 허가 사항 관계자 변경 신고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할 부분이 많아져서 애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늦어졌다는데 과연 집이 오래돼서 1개월 이상 늦어졌을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들어가서 늦어진 것일까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용산공원을 돌려줍니다.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은 오픈. 반면에 문재인은 책방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닫혀진 공간, 자기네들끼리 아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 참, 윤석열 대통령 뽑기를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번 돈봉투 사건도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을 텐데요. 자, 지금 이재명도 전당대회 때 돈을 뿌렸다 하더라 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얘기한 상황,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들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